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뒷이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영탁이 경찰 조사를 또 받게 됐습니다. 영탁의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던 음원사재기 고소인이 영탁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속 영탁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끝날 줄 알았나요? 모른다고 하면 무혐의로 끝나는 일을 스스로 자진자백하여 긁어부스러 만들고 싶진 않았겠죠. 하지만 영탁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속에 이 대표를 음원사재기로 고소한 A씨가 지난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영탁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이의 신청서를 통해 영탁이 음원 순위 조작을 했던 공모자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 있었고 다수의 음원 사이트 실행 화면 캡처 사진이 전송됐다는 점, 이 대표가 영탁이도 작업하는 거 알아라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는 점 등의 정황으로 봤을 때 영탁이 음원사재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탁 소속사 대표가 음원사재기를 했다는 건 이미 누구나 다 아는 내용. 하지만 이 대표가 어떤 방법으로 사재기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팩트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0월 발매된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높이고자 스트리밍수 조작업자에게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예상만큼 효과가 없어 1,500만 원을 돌려받았고 다시 2019년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음원사재기가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며 영탁과 선을 그었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팩트. 이 대표를 고소한 A씨가 영탁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것.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한다고 표현하는데 영탁에 대해서는 무혐의에 따라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 불송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는 말 그대로 A씨가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영탁이 분명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상황에 대해 영탁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무혐의 판결에 이의 있다라고 표현한 건데요. 이와 함께 A씨는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실현행위를 하는 공모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범행에 대한 독려, 조언, 범행 결의의 유지, 강화 등의 행위를 통해 정신적, 무형적 기여를 하는 경우에도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 본질적 기여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라며 영탁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모르겠다는 말로 무혐의를 얻어냈던 영탁. 하지만 이후 자신의 결백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해소시키지 못한 채 방송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런 영탁의 뻔뻔함에 대중들의 분노와 비난은 계속됐고 심지어 여러 프로그램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영탁 지우기 편집을 했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 어찌된 일인지 영탁이 지난주에 이어 MBC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 편집 없이 등장했습니다. 영탁의 음원사재기 논란이 확산되자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KBS ETV 불후의 명곡에서 잇따라 편집된 것과는 비교됐는데요. 15일 방송된 MBC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는 영탁이 장민호 이찬원과 함께 자급자족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장민호가 크리스마스에 뭐 할까? 라고 묻자 영탁은 공연하지 않을까? 나 홀로 집에 보면서 집에서 쉬고 싶다. 계속 봐도 재밌다. 나 홀로 집에 얘기하니까 동원이 보고 싶네. 라고 했죠. 지금까지와는 달리 편집 없이 등장한 영탁 때문인지 시청률도 함께 하락했는데요.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안다행은 전국 가구 기준 시청률 7.0%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8.2% 대비 1.2% 하락했죠. 안 싸우면 다행이야는 8일 방송에서도 영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영탁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한 시청자는 KBS ETV 1박 2일에서 사생활 논란으로 하차한 탤런트 김선호를 언급하며 김선호도 억울한 점이 많았으나 잇따른 논란에 결국 프로그램을 하차했다. 영탁도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고 지적했습니다. 통편집이란 굴욕을 겪으면서도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영탁에게 찾아온 또 다른 위기.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모든 게 끝났을 거라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말합니다. 프로그램 제작진들한테 민폐. 시청자들 심기 건드려 민폐. 제발 좀 부탁인데 그냥 좀 자진 하차해주세요. 탑6 이미지까지 흐려질까 겁나네요. 영탁 네가 얼마나 뻔뻔했으면 대표가 독박 승인을 갖다가 고소한 사람이 다시 이의 신청을 할꼬.
시간 지나면 잊혀지긴 그때 영탁은 손바닥 사진 올려가며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었다. 영탁 이번에 반성하고 자숙했으면 좋았겠는데 뻔뻔하게 활동해서 일만 키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숙하는 척이라도 하지. 머리 좋고 영리한 사람이 왜 그랬대? 작과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파고들지. 그때 바로 인정했으면 이 지경까진 오지 않았을 거다. 영탁 어떡하나. 자업자득, 인과응보, 싸필규정이다. 너 하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한둘이냐? 왜 그렇게 고집 피우는 건데? A씨가 카톡건 검찰에 접수했으면 이제 다시 시작이네. 이참에 끝까지 한번 전부 파보는 것도 괜찮겠다. 영탁뿐 아니라 수면 아래에 묻혀있는 모든 사재기 회사들 다 끌어냈으면 좋겠다. 시간 지나니까 자꾸 뭐가 나오는 걸 보니 어지간한 일은 아니었나 보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한다면 모를까. 영탁은 이미 글러먹었다.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듯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지금. 영탁의 선택만이 그의 인생을 어디로 갈지 판가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끝까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대며 찌질하게 방송계를 떠나게 되겠죠. 하나하나 드러나는 현실 속에 영탁은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또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까요? 영탁이 작년 사재기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 팬카페에 올린 글 기억하시나요? 저 평화주의와는 별개로 상당히 솔직한 편이고 저돌적인 스타일입니다. 저는 선생으로서 애들도 가르쳐봤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열심히 음악해왔음을 제 주변 모든 방송 관계자이며 지인들이 보증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처음 이 글을 접한 팬들 역시 영탁을 믿었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진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카톡 내용. 조회수 많이 올릴 거라는 A씨의 말에 굽신굽신 이모티콘을 맞받아칠 줄이야. 영탁 본인이 사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마당에 어찌 그런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제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설마 카톡방이 조작된 거라 말하고 싶진 않을까요? 차라리 조작된 거다. 누가 몰랐다고 시켰다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발 좀 그만하자. 너만 사라지면 될 것 같다, 이제. 하늘 높은 인기에 무서울 거 없었던 영탁. 소속사 대표가 다 뒤집어 쓰고 가는 대신 뭔지 모를 거래가 있었겠지. 근데 A라는 사람이 영탁 걸고 넘어질 줄은 몰랐겠지. 한심하다 한심해. 얼마나 뻔뻔하고 꼴 보기 싫었으면 영탁한테 그랬을까? 그냥 떠나라. 너한텐 자백도 반성도 다 듣기 싫다. 팬들을 무슨지 꼬봉쯤으로 아는가 본데. 됐다야, 그만 들어가라. 멀리 안 나간다. 다시 시작된 이상 영탁이 아주 보기 좋게 무너지는 꼴을 보겠구나. 왜 그랬을까? 왜 저랬을까? 그때 고개 숙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무튼 영탁과 그를 둘러싼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쉽사리 잠잠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저널이었습니다.